자, 이재명 대표, 그런데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 꺼내든 의혹은 물론 아닙니다만 지난 4월 영수회담 때는 사전 협의에 없었던 모두 발언을 윤 대통령 앞에서 15분간 연설하듯이 했었는데 어제는 어땠을지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자, 성대준 의원님,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가 공식 회담에서 한 얘기예요. 저게 사석이 아니고요. 저 계엄령 이야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저도 생방송으로 저걸 봤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극성 지지층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엄에 대한 얘기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야당 대표께서 지금 11년 만에 열린 저런 어떤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무슨 근거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지도부 중에 최고위원 일부가 저런 얘기를 한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확신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김용원 경호처장 지난번에 뭐 이틀막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네. 분인데 그분을 이제 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이야말로 계엄에 대한 어떤 초기 그거 아니냐. 네.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뭐 임명이 됐다라 그래가지고 그 뭐 지명했던 거랑 계엄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그 얘기하는 김병주 지금 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아무 얘기나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당인데 말이죠. 그 지도부에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반복할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할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계엄령에 대한 근거를 진짜 몇 번이고 제가 뒤져봤다라고 찾아봐도 네.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뭐 기세를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1년 만에 지금 이제 열린 그런 회담인데 네. 그런 자리에서 완전한 독재 국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솔직히 이게 어떻게 민생에 대해 가지고 이게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영수 회담에서도 어떤 그 계획되지 않았던 돌발 행동 같은 게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좀 답답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계엄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꺼낸 뒤 여야 대표 회담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발언은 빌드업이었던 걸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탄핵 때 방첩사에서 계엄사 문건 만든 거 알고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가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도 구속시킬 수 있는 안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자, 장 변호사님, 어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은 뒤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산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더군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반박하는 네. 어떤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채널, 여러 가지 갈래로 관련된 우려들을 전달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여러 사람이라면 군 관계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접하는 정보가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전에 말씀하셨던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는 김용현 처장을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뭐 지명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 특히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동문인 충안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사적인 좀 우려라든지 또 불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국민들로부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또 논리를 구성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 파동으로 나라가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 일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거 아시다시피 다 수사했죠? 네.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가 했던 논평은 원래 그 촛불 집회 같은 광화문 광장에 뭐 1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러면 네. 그 관련 기관에서는 그 대비책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차원이었다고 제가 그 논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혐의 처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계엄령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에 신군부가 했던 계엄령이 있었어요. 네. 그 계엄령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쿠데타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헌법상 1987년에 이른바 민주화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 계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각종 견제 장치를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하고 감금하고 하는 거는 헌법상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건 계엄령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걸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쿠데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쿠데타를 합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군부를 동원해서 뭐 친위 쿠데타 같은 거 우리가 네. 상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바보가 아닌데 네. 왜 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까? 저는 뭐 긴장 조성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선거법 재판이나 아니면 위증교 사혐에 대한 결심이 9월 중에 이루어지고요. 네. 10월 중이면 이제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긴장 조성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대통령도 쿠데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근데 우리 헌정사에 사실상 쿠데타 한 적이 있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당시 계엄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그게 유신 쿠데타다. 예, 그렇죠. 그 사실 친위 쿠데타라고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시 그때 그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당시 최용우 의원을 비롯한 시민당 의원들 상당수가 계엄사에 끌려가서 상당한 고문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것은 물론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현재 하고 50여 년 전입니다. 50여 년 이야기인데 네. 네.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뭐 이 지금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잘하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문제는 지금 현재의 이 지금 세력이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나서 감히 친위 구태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번에 8.15 경추사에도 보면 네. 이 지금 사실 가짜 뉴스를 동원하는 선동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야당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동문인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또 지금 같은 동문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 머릿속에 계엄령이 들어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네. 그 부분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잘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러한 우려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과거 1972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나름대로는 이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근거를 밝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혹시 10월에 있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면 거기에 불복하려고 미리 지금 밑자락을 깔아놓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의견은 동조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더 지나친 그것도 또 해석이라는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어제 지금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불복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불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판사에 대한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드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불복이라는 건 이제 한다면 말로 불복한다는 것이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탄핵한다는 것인데 해당 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그러면 항소심, 상고심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할까요? 무엇보다도 민심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자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네. 1심 결과가 어떤 게 나와도 불복하지요. 네. 왜냐면 그래야 그 항소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항소심에 간다는 자체가 1심 결과를 그렇긴 불복하는 하네요. 겁니다. 근데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1심뿐만 아니고 법원의 여러 가지 결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라 이런 일반론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승복합시다 뭐 이런 뉴스가 뭐 그런 있었어요. 얘기죠. 뭐 1심 결과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유죄든 무죄든 전 불복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무죄가 아닌 한 불복하지 않겠어요?